자 이제 시작합시다. 아 그 뭐지? 그리고 그 뭐 혹시 필요한 부분이나 뭐 그래도 뭐 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그러니까 수학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다 뭐 그 뭐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질문을 다 받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필요한 뭐 어떤 그런 뭐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거 있어도 뭐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기니? 이렇게 그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괜찮아요. 아무거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만 안 보내시면 돼요. 이 편지는 뭐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 그거 있잖아. 근데 2년 전까지 맨날 받았거든요. 매년 한 몇 번씩 받았거든.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막 여기 뭐 연수생이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유튜브가 있거든. 그래서 내 이름 쓰고 수학 치면 돼요. 한태인 수학. 언제나 목표는 1000명이거든 구독자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구독 취소하면 슬프단 말이야. 왜 그랬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거면 어차피 그냥 그 구독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필요한 강의나 그런 거 있으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찍어놓은 것도 있긴 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교재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파일로 달라고 하면 드릴 테니까 그거 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끝나면 뭐예요 이제? 미안해. 너도 끝나면 자습실 가니? 너도 자습실 가는 거야? 너도 자습실 가니? 집 보고 좋겠다. 너도 자습실 가요? 여기 있어요? 아, 저도 오늘 10시까지 수업 있어가지고 원래 일찍 끝나면 놀리면서 막 내적 댄스를 추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여튼간 이제 2개만 좀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그래서 좀 가볍게 보고 끝낼게요. 자, 9번.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닉이 있거든요. 클리닉이 있는데 이번 주 클리닉은 그 수요일 날, 그러니까 아마 수요일일 거야. 내가 알기로 수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인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요일 날. 아마 그렇게 그 설명을 듣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1주차라 뭐 질문이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클리닉은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클리닉은. 그래서 이게 수1도 마찬가지고요. 수2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1, 수2 이렇게 해서 클리닉을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그 사이트를 하나 그걸 해놨거든요. 알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서 본인이 좀 약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나름 올해는 이것저것 좀 돈을 써가지고 문제를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 바퀴 돌고, 수능은 어차피 수능 기출이라 딱히 뭐 그냥 개념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그런 거 없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EBS 변형이랑 이로운이었던 것 같아. 이로운에다 해가지고 한 달에 몇 개씩 받는 게 있거든.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거 끝나고 좀 엔제 같은 거 할 때, 문제 풀이 할 때 좀 써야 될 것 같으니까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쳐가지고 아마 이 형태가 끝나면 그 다음 텀에 얘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교재 제작이 될 거야. 그래서 제작해서 이제 그거 사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텀엔 이거고, 그러니까 기출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알고 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아마 한 5월 정도?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교재 그냥 다 프린트로 해서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언제 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막 생각보다 엄청 많으면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데 지금 올해부터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걸 모이려면 약간 좀 몇 달은 있을 것 같아서 이때 아마 내가 다 그걸 해서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나왔던 기출 형태 중심으로 한 3월하고 4월 같은 경우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럼 9번 문제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그 문제집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어차피 이거거든. 세수 아니면 내수입니다. 세수 아니면 내수예요.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포커스는 딱 그건 뭐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차치하고 그냥 얘는 무슨 균을 가지고 잘 보자는 얘기야? 평균. 그래서 무슨 칭성? 대칭성을 잘 보자. 그럼 세수면 무슨 수죠? 홀수함 내적 댄스를 막 추시면 돼요. 왜냐면 평균을 뭘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D와 A 빼기 D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보통 얘를 합할 거거든요. 합이랑 곱사의 관계를 가지고 볼 거거든. 그럼 이게 합했을 때 편한 건 그냥 A와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라고 두면 다 더하면 문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데 얘는 더했을 때 문자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냐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그거야. 뭐 엄청 뭐가 있어 보이는 건데 그거 아니고요. 그럼 근데 내수는 문제가 평균을 잡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약간 뭐냐면 가상의 평균을 잡는 거야. 3점점 돼요? 가상의 평균을 A라고 두면 그럼 약간 양옆으로 똑같이 떨어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A 플러스 D와 A 빼기 D와 그 다음 쪽은 그럼 이만큼이 갑자기 졸지에 몇 D가 되는 거야 공차가? 2D니까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몇 D가 될 거고 3D고 얘는 A 빼기 몇 D가 된다. 교과서에 있잖아 이게 막 외우래. 이걸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슨 균, 평균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칭성, 대칭성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9번 한번 풀어볼래? 매우 유명한 거고 아마 너네가 못 풀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접근하냐가 좀 중요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뭐 상담이나 그런 거 필요하면 아무 때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뭐 자주 오니까요 학원에. 그래서 그럴 때 좀 약속 잡고 하면 되니까. 자, 해봅시다. 뭐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등차수열 이론인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들 썼을걸요? A 빼기 3D라고 쓰고 역시 난 똑똑해 그래서 그죠?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쓰고 칭찬하겠죠. 역시 나야 이러면서 그죠? 자, 근데 이런 방식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맨날 얘기하지만 이차 함수가 나왔잖아 어쨌든. 그럼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무슨 칭성을 띠고 있을까? 대칭성.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지금 무슨 축인 거죠? Y축이지 않니? 그럼 얘는 그냥 이걸 뭐라고 쓰면 돼요? 0이라고 쓰면 되지 않니? 그럼 그 가상의 평균을 뭐라고 둬도 상관없는 거야? 0이라고 둬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굳이 내가 얘를 A 플러스 D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써도 누가 뭐라 안 해요? D라고 써도 누가 뭐라 안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얘도 이거 지금 마이너스 D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D고 여기 몇 D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뭔가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 내가 이거 그 예전에 그러니까 되게 약간 어렸을 때 한 30대 초반인가? 그때 어디 뭐 내가 시간 가가지고 이렇게 안 했거든. 이렇게 안 했다고 오지게 욕먹었거든요. 아직도 생각해. 그때 왜 그랬어? 이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하여튼 그렇거든.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 그냥 평균에 대한 대칭성만 가지고 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이 0이니까 걔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빠를 거고요. 그리고 얘들아 그냥 이건 기억해 두세요. 그 레프 위의 점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얘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얘는 이거를 기억하세요. 대입하면 만족한다. 안 대입해서 틀려. 얼마나 억울해.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거예요. 요거는 기본이야. 그러니까 수원을 풀든 수투를 풀든 미적분을 풀든 확통을 풀든 물론 확통은 잘 모르겠다. 그래프가 잘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얘는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대입하라고 하지 않아. 우리가 해야 돼.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봐야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기왕 한 거 늘한 얘기죠.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대입을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절대값인 걸로 보면 뒤집어 올린 게 이쪽 부분이고요. 원래 있던 부분이 여기 부분이니까 이쪽이 y는 x제곱 빼기 9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쪽의 그래프는 y는 뭐냐면 9-x제곱이 될 거라는 얘기죠. 뭐야 이거? 그럼 이게 이쪽이 d를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이쪽이 뭐가 될 수 있냐면 9 빼기 무슨 제곱이 됩니까? d제곱이 되죠. 근데 그게 누구랑 똑같냐? 3d를 이쪽에 대입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는 9d제곱 마이너스 9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d를 집어넣으면 너무 짜증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거 넘기니까 10d제곱, 얘가 18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d제곱이 5분의 9죠. 그럼 너네 특징. 야 d가 오씨 2/5분의 3인데 유리화할까?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만 구하면 되니까? k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그 k값이라는 건 d제곱만 가지고 충분히 구할 수 있고 9에서 d제곱 빼면 되니까 9-5분의 9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이거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알겠죠? 그냥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몇 개 수라고 해서 이게 뭐 교과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무조건 뭐냐면 대칭성을 이용한다. 합에 관한 대칭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등차 수열에서. 그럼 이제 11번 볼래요? 11. 얘는 일부러 넣었어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놓치지 말란 얘기야. 이런 거 너무 쉬운 거니까. 아마 이게 그냥 나오긴 쉽지 않을 거고 나와도 좀 앞부분에 나올 거긴 한데 이게 몇 차식이야 중요한 건? 근데 최고치 한계수가 어떻죠? 똑같죠? 근데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만큼 해서 그 차를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뺀다고 하면 얘네 몇 차식이 나올까? 1차식이 나오겠죠. 그럼 갑자기 뜬금은 무슨 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겠죠. 근데 L2가 얼마고? 5고 L14가 얼마래? 15래. 근데 1항부터 몇 항까지 구하래요? 15항까지. 그럼 또 무슨 칭성이다? 대칭성이다. 그럼 그냥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면 12평균이죠. 그럼 그거 몇 개 더하면 돼요? 15개. 그럼 150이 답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런 식이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시험에 조금 약간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게 그 우리 교재에서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 12페이지에 등차 수열 합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을 좀 펴볼래요? 그쪽을 좀 펴보세요. 이쪽을 좀 피시고, 그죠? 그래서 절대값 있는 거는 그냥 우선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먼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너네가 맨날 이거를 질문하더라고. 28번을 얘는 그냥 뭐 딱히 뭐 엄청나게 뭐 있어 보이게 생각할 게 없어. A3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A9가 46이래요. 자, 이거였을 때 절대값 A1 플러스 절대값 A2 플러스 쭉 가요. A3 쭉 갑니다. 점점점 가서 절대값 A10까지 값을 구하래요. 얘는 너무 별게 없어요. 그냥 절대값 나오잖아. 절대값이 나오면 그냥 플러스 따로 마이너스 따로 구하세요. 그냥 제발. 이러면 돼요. 그냥 되게 쉬운 건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얘는 그냥 한 거야. 그러면 우선은 얘랑 얘를 봤을 때 무슨 반항을 구할 수가 있죠? 1반항. 왜냐면 점이 몇 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2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직선이랑 연관을 짓는 거야. 그러면은 차이가 몇 칸 차이 나죠? 6칸. 자, 6D 이퀄 얼마죠? 우리 D가 얼마다? 8이다. 되니? 그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일반항을 세울게. 그냥 AN을 하고요. 공차가 8이니까 무조건 몇 N이라고 쓰면 돼요? 8N이라고 쓰면 되죠. 그럼 갑자기 첫 번째 항이 없어요. 2치 오케이 있죠. 왜? 세 번째 항이 무슨 너스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다 3 대입한 게 무슨 너스이가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되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4니까 마이너스 얼마다? 이렇게 되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 세우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항 세울 때 무조건 A1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공차가 8이면 세 번째 항까지가 마지막일 거란 얘기야.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8일 거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일 거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란 얘기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인 거죠. 네 번째가 얘는 8 더하니까 6일 거고요.
그럼 뭐 없어. 마지막이 10번째니까 이렇게 가시면 80에서 26 빼니까 54. 돼요? 그럼 끝났지. 절대값은 무조건 다 무슨 낫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따로 보면 여기 평균은 누구죠? 10. 뭐 절대값이니까. 그럼 몇 개 있어요? 3개. 그럼 여기 30. 쉽게 가라는 얘기야, 되게. 그럼 여기도 이거 양끝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60이니까 절반이 얼마? 30인데 4부터 10까지니까 몇 개 있다? 7개? 아니면 10개에서 몇 개 뺐어요? 3개 뺐.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아 혹시 니네 정수의 개수 세는 거 알아요? 아 그래? 알아요? 내가 이거만 해줄게. 등호 몇 개가 기준이야? 한 개 기준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걸 만족하는 이것도 정수고 죄송. 자 이것도 죄송일 때 정수야. 둘 다 정수야. 그랬을 때 그 x의 정수의 개수는 b 빼기 a고요. 그럼 여기서 a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하나가 더 빠진 거니까 여기는 b-a-1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쪽은 b-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알죠? 모르면 적어두시고 알겠죠?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그럼 4부터 10까지니까 빼서 하나 더하면 7개. 그래서 이렇게 2개 더해주시면 답이 다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근데 되게 무조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20분 땅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 소각. 얘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애매한 것도 다 정해드릴 테니까 시험에 나오면 2가지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잘 나오던 형태가 있고 요즘의 트렌드로 되게 잘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드리면 뭐 예전에 나왔다고 지금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2가지로 생각을 해요. 2가지로 생각할게요. 자, 시계 관점. 그래프를 써야 되는 관점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 자 이게 있고, 그럼 얘는 되게 그러니까 당연스러운 게 있다. 되게 쉽게 나오면 문제집에 보통 나오면 아마 얘는 2가지 형태일 거야.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최대값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최소값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의 특징은 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은 양수일 거고요, 공차는 음수일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최소값은 첫 번째 항은 음수일 거고요, 공차는 양수일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게 상식적인 거니까 몰라도 아마 당연한 거야.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아니 갑자기 이러면서 그죠? 공차 양수는 어떻게 해? 플러스. 공차 양수는 또 플러스니까 합이 오지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고. 그럼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오면 무조건 얘거든?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공차가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점점 합이 항이 작아지지 않을까? 그럼 작아지다가 굉장히 가벼워지다가 어떻게 될까? 갑자기 무슨 수로 바뀔까? 마이너스 바뀔 거야. 돼요? 근데 여기에 좀 빡치는 건 0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 끝냅니다. 돼요? 그럼 얘는 무슨 지막 양수인 항일까? 지막 양수인 항까지 더하는 게 무슨 대값일 거야? 최대값일 거라는 얘기야. 돼요? 이거야.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까지 더하는 게 최대값이야.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문제거든요. 생각을 해봐. 31번 볼래요? 31번. 그러니까 SN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n의 값. 그러니까 마지막 양수인 항을 구하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건데 여기서 이걸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FT 이쪽은 약간 정수랑 정수인 공차와 연관이 돼. 정수인 공차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쪽은 항 구하기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값도 마찬가지고요, 최대값도 마찬가지고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항을 구해줄 거야. 근데 아까랑 연결되는 말이 무슨 수라는 말이 있죠? 정수란 말이 있죠. 그럼 세 글자로 뭐 한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찍는다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찍어서 항을 구할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야. 그럼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 예측하고 뭐 할 거란 얘기야? 확인할 거란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이쪽은 처음에 음수였다가 공차가 점점 양수니까 작아지다가 플러스 바뀌겠죠. 그럼 이쪽은 당연히 뭐냐면 마지막 음수인 항이죠. 마지막 음수인 항. 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정수인 공차가 있었을 때 그 항이 어딘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공차가 정수라는 말과 같이 해서 이쪽이 몇 번째 항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냐? 뒤로 좀 가볼래요? 아, 뒤가 아니라 여기 이거 이프린트에서 그 보충 문제 있죠? 보충 문제에서 10번 문제 이런 거예요. 거의 약간 그 짜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거의 대부분 보면. 그럼 이제 10번을 볼게요.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자 10번을 보면 첫 항이 자연수, 공차가 음의 정수. 그러니까 오지게 깔려 있는 거죠. 정수. 제발 찍어라 이거죠. 자 가를 보고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건 별거 없네. A10이 얼마다? 좀 마이너스 7이다. 요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발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은 n이 7일 때 이쪽은 뭐라 그러냐면 최대래요. 되니?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n이 7일 때 최대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 가능해. 근데 똑같은 표현이 요즘은 이렇게도 나온다. Sn이 S7 이렇게 돼요. 똑같은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라고 보면 S7일 때가 제일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표현은 이렇게도 나와. 돼요? 자 근데 봐봐. 야 이게 7번째 항일 때 합이 최대라는 건 마지막 양수인 항이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예요? 7번째 항. 그럼 다시 말하면 7번째 항일 때는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이쪽에는 클 수밖에 없다. 돼요? 근데 8번째 항일 때는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되니? 이 말이야. 그래서 무슨 수랑 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정수랑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니? 오케이? 그럼 야 나와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10번째 항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럼 10번째 항을 가지고 볼 거면 얘는 거꾸로 몇 칸 가는 거야? 3칸 가죠. 그럼 마이너스 7 빼기 몇 D라고 쓰시면 돼요? 3D. 오케이? 그럼 얘는 0보다 뭐 하다고요? 크다고요. 되니? 그럼 여기 이거 봐봐. 얘는 10번째 항에서 몇 칸만큼 가면 돼요? 거꾸로. 2칸만큼 더 가면 되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7 빼기 몇 D라고 쓰면 될까? 2D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지 뭐 넘겨. 3D.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돼요? 근데 2D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수가 나옵니다. 예측하는 거죠. 자, 왜? D는 마이너스 3분의 7보다는 작은데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뭐 할 거란 얘기야? 클 거란 얘기야. 되니?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2.xx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를 만족한 정수는 누구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D가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정수랑 같이 나왔을 때 어떤 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이야기야. 되니? 그러니까 이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수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합의 최대 추수가 나왔는데 정수가 나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옛날 문제예요. 한 7, 8년쯤 전이야. 그때 유행했던 문제야. 근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은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문제거든요. 그래프? 그래서 어디를 좀 보냐면 몇 개 더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좀 보고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선 3번 하고요.
다음에 1번. 그 딱 두 문제 풀고 끝낼 거고요. 보충 문제는 그냥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얘를 지금 쓴 거거든요. 이쪽은 아마 좀 뭐라 그럴까 생각할 만한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원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좀 더 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이용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우선은 봅시다. 그래프 이용하는 거. 얘는 이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등차 합이 몇 차식이라고 했죠? 2차식이죠. 그럼 무슨 점을 지나는 차식일까? 원점을 지나는 차식.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야. 돼요? 근데 2차 함수는 반드시 무슨 칭성이 있을까? 칭성이 있어. 되니? 그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얘를 가지고 썼을 때 반드시 나오는 건 뭐냐면 SM equal SL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랑 같이 나오는 거고 얘랑 같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그 순간 분명히 등차라는 그 조건이 있으면 얘가 반드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갈 겁니다. 돼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무슨 대가 나올까? 최대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봐봐라. 생각해보면 똑같은 게 야, 이게 얘가 근데 반드시 무슨 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 2차 함수 아니었어요? 그럼 얘가 반드시 무슨 점일까? 원점이겠죠? 얘도 반드시 얘가 무슨 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원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얘가요? 그렇잖아요. 그 상수항이 없으니까 반드시 저 2차 함수가 무슨 점 지날 수밖에 없어요. 원점 지날 수밖에 없죠.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몇 번째 항일 거야? 첫 번째 항이겠죠. 그럼 얘가 무슨 원일까? S1이겠죠. 그럼 얘가 무슨 원이야? A1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돼요? 그렇다는 건 얘는 지금 뭐가 될까? 첫 번째 항이 양수죠. 근데 거꾸로 돼 있는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거의 시작이 마이너스 해놓고 이쪽은 몇 분의 d부터 시작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썰라 n이라고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그럼 봐봐. 여기서 2분의 d라는 게 무슨 너스란 얘기야? 마이너스겠죠. 그렇다는 건 d가 당연히 무슨 너스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럼 이게 결국은 말하는 게 첫 번째 항은 양수고 공차는 무슨 너스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무슨 대를 갖는다?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근데 무슨 칭성을 해버렸냐면 대칭성이거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과감하게 가야 돼. 무슨 수값이 어떻게 보면? 함수값 아니야? 여기다 m 집어넣고 n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과감하게 돼요? 그래, 그럼 너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3? 너 좋아하는 숫자 있니? 7? 그럼 여기 S3, S7 이렇게 합시다. 돼요? 그럼 그냥 생각 없어. 여기 3으로 가고 여기 뭘로 가요? 7로 가요. 돼요? 무슨 칭성이라고 그랬죠? 대칭성이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만큼 길이 얼마죠? 3이죠. 이만큼 길이 얼마일까? 3이 그럼 여기 얼마야? 10. 돼요? 아무 생각 없어. 무조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 요즘 문제. 돼요?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안 가면 소리 질러야 돼. 아! 그죠? 그치? 갑자기 무서웠어.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죠? 이거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거 평균이 얼마예요? 5. S5가 무슨 대가 될까? 최대가. 되니?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얻어내면 끝일 거라는 얘기야. 물론 얘가 무슨 수를 집어넣었을 때,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수가 아닐 때도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5고요. 얘가 6이래. 그럼 야, 최소값이 얼마일 때 최소값이야? 5.5일 때 최소죠. 근데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죠. 돼요? 그럼 S5하고 이때는 S5가 6이 똑같이 무슨 소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야 이거 합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무슨 6이 0일까? 6이 0. 알아볼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한 가지 맞으면 그래프에서 볼 때 항을 구할 수 있거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게 AN이야. 그럼 이쪽은 뭐죠? SN 빼기 S 뭐 마이너스 1이죠? 이거죠. 그럼 이거 나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되니? 똑같잖아.
이거 어차피 1이잖아 이거. 그죠? 그럼 이렇게 따로 저렇게 따로 보면 무슨 울기로 볼 수도 있어요? 기울기로 볼 수도 있어요. 되니?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쪽에 6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하고요. 이 점에 두 점을 연결한 무슨 울기가? 기울기가. 돼요? 이 기울기가 뭐냐면 이쪽은 무슨 6이란 얘기야? A6이란 얘기야. 돼요? 그렇잖아. 이게 이거잖아. 이게 6 빼기 5분의 S6 빼기 S5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 어차피 이게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여기는 S6 빼기 S5니까 무슨 6이란 얘기야? S6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프 해석할 때 그죠? 우리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0 이퀄 무슨 6이다? A6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하적인 해석 방법이 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무슨 층성을 이용할 거냐면 대칭성을 이용할 거예요. 돼요?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야. 그래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1번. 요거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아직은 우린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 나오는 게 이게 많아. 그래서 이거 보고 좀 풀어보는 연습도 좀 해보셔야 될 거야 아마. 다른 문제집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프린트 1번 이거 볼게요. 이게 20번이에요. 나름 이것도 약간 준킬러 비슷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자, 1번. 자, 가. SN은 n이 7일 때와 n이 8일 때에서 무슨 소값 받는데요? 최소값을 갖는데.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 0이고 그 다음 7, 8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7이고 여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쪽은 얘는 8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돼요? 얘가 무슨 소값 그리고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층성? 대칭성. 그럼 이만큼 길이가 7이니까 저만큼 길이도 얼마일 거다? 7일 거다. 그럼 이만큼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5.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그럼 이제 여기 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SN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할 수 있어. 공차는 모르니까 2분의 D라고 딱 쓰세요. 앞에 계수가 이거니까. 그렇잖아. 2분의 D n제곱이었잖아 원래. 그럼 계수가 이거니까 이렇게 쓰고 n 곱하기 n 빼기 뭐라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얘를 풀 때. 그래서 이게 2차식에 대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나를 봤을 때 절대값 SM 하고요. 절대값 SEM. 그러니까 절대값하고 되게 연관을 잘 짓거든 요즘 나오는 문제가. 근데 쫄지 마 그냥. 이퀄 161이래요. 162인 자연수 m인데 되게 다행이야. m이 8보다 크대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 풀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봐봐. 어차피 그냥 이대로는 절대값 씌워야 될 거니까 그럼 이 그래프 자체도 무슨 대값을 씌워야 될까요? 절대값 씌워야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우리가 절대값 씌워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두고요. 그럼 여기가 7일 거고요. 이쪽이 8일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러면은 m 값을 집어넣은 거랑 EM 값을 집어넣은 게 160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어딘가 똑같은 게 있을 건데 어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m이라고 두면 얘가 몇 m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2m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뭘로 똑같다? 161로 똑같다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근데 얘가 무슨 대값을 씌운 거죠? 절대값이죠. 그럼 이쪽 부분은 여기에 부호가 어떻게 된 거냐면 바뀐 거죠. 근데 얘는 그냥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은 무슨 러스 162일 거고 마이너스 162일 거고 한쪽은 뭐란 얘기야? 162가 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얘가 어디 위에 점인 거야? 그래프 위에 점 아니야? 그럼 무슨 입합 만족한다죠? 대입합 만족한다. 대입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m 값을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D라고 쓰고요. m 곱하기 m 빼기 15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다 무슨 러스를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 똑같아요. 2m 집어넣을게요. 2분의 D가 되고 이쪽은 2m 곱하기 2m 빼기 15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 관계식이 나오는데 얘가 160이라는 것까지 같이는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렇잖아.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정식이잖아. 사실 무슨 정식이죠? 방정식은 함부로 약분하면 점수가 약분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함부로 약분해도 되는 그 이유가 있다? 왜? 약분하면 안 되는 게 뭐가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0 되는 것 때문에 0으로 못 나누잖아. 근데 얘는 m 값이 절대로 0이 돼요, 안 돼요? m이 뭐보다 크다 그랬죠? 8보다 크니까 절대 0 안 되죠. 그럼 얘는 무슨 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연히 공차도 뭐는 아닐 거예요? 0은 아니겠지. 과감하게 2분의 1 죽여요. m도 죽여. 돼요? 그럼 여기 남는 건 뭐만 남아? 마이너스 m 플러스 15만 남을 거고요. 이거 이퀄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4m 빼기 얼마야? 30이 되는 거죠. 되니? 그럼 여기서 넘기니까 5m이 되고요. 이게 45가 될 거니까 그러므로 m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9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의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제 끝났어요.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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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고 S18이 나온 거야. 얘도 162가 되는 거고, 이쪽은 절대값 씌운 게 162니까 마이너스 얼마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갑자기 또 하면서 그죠?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이거 무슨 수죠? 홀수죠. 그럼 무슨 균으로? 평균으로 잡을 수 있죠. 그럼 여기에 평균이 얼마죠? 5번째 암이죠. 그럼 A5가 몇 번 곱해진 걸까? 9번 곱해졌겠죠. 그럼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62가 되겠지. 돼요? 그럼 약분하면 이거 쓱 하니까 10하고 70이니까 98, 72. 이거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배고프거든요? 아까 볼래?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누워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무슨 울기가? 기울기가 얼마죠? 0이죠. 그럼 그게 무슨 팔일까? A8. 돼요? A8은 0이고 A9가 얼마라고요? A5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은 A5가 마이너스 8이야. 그 다음에 A8이 0이에요. 그러면은 두 개를 빼면 3D. 얘는 18이 되는 거죠. 되니? D가 얼마일까? 끝났어. 13. 13번째 항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5D만 더하면 되니까 그 5D면은 30 정답이겠다. 돼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됐어요? 어렵거든요? 이거 20번이잖아. 어려운 건데 우리가 배운 걸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엄청나게 뭐 많은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몇 차식이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니? 그래서 등차는 몇 차식이라 그랬죠? 1차식. NRPN이 무슨 차? 공차. 무슨 울기 역할하고 있다? 기울기 역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직선이니까 직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분을 잡았을 때 무슨 점에 대한 대칭이다. 중점에 관한 대칭성. 그게 무슨 중앙이었죠? 등차 중앙이죠. 그래서 등차합이 뭐 곱하기 뭐라 그랬죠? 평균 곱하기 항수라 그랬죠. 그럼 그렇게 했더니 몇 차식이 나왔다? 2차식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다? 상수항이 없다. 그래서 뭐가 없는 2차식이에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되니? 알겠죠? 그래서 복습만 좀 잘해주시고요. 자, 아마 원래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해석 방법을 몰랐다? 그럼 약간 쌤 같은 문제라도 좀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클리닉이 그냥 이번 주부터 하는 게 낫나요? 낫겠죠? 우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오긴 올게 이때 올 테니까 만약에 뭐 한 게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올해는 안 할 거고 아마 이 시간을 다 쓰라고는 안 할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다 써도 되는데 너네가 다른 과목도 있고 하니까 굳이 내가 그걸 다 하라고는 안 할 거고 아마 필요한 거 있거나 내가 문제 같은 걸 좀 준비해놓고 하든가 할 텐데 지금은 내가 뭐 딱히 테스트를 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게 돼 있으면 데이터가 좀 쌓이면 거기 맞게 좀 뭐 문제풀이나 그런 걸 하도록 할 테니까 우선은 이때가 클리닉이라는 건 알아두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실 거면 수요일날 2시 정도에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클리닉 때 그죠? 이렇게 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등비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면 돼요.